자, 보자. 먼저 60 그 덧셈 정리와 곱셈이 했다는데 요 단원을 보면 덧셈 정리하고 곱셈 정리가 있었는데 연습 문제를 한번 봐봐. 2점 그 연습 문제 풀면서 같이 보자. 연습 문제가 몇 번이지? 58페이지. 58페이지 보자. 우리가 58페이지 봅시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면 잡아봐. 이 단원 우리가 이 교재가 조합이지. 조합이 뭐냐면 조합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크게 봐봐. 일단 적을 테니까. 우리가 배우는 수학의 원리가 중등교육과정이나 중학생, 그다음 고등학교 이렇게 배우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 과정을 중학교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서 보면 1학기 때 배우는 거하고 2학기 때 배우는 거 큰 타이틀 있지? 네. 크게 뭘로 나누냐면 1학기 때 보면 대수하고 뭘로 나누지? 종수 파트로 나눠해. 잘 보면 근데 2학기 파트 보면 기하 도형 기하랑 조합 카운팅에서 그래서 이 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배우는 조합이 어떤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로 따르면 어떤 정의역에서 보내는 이게 사상 뭐 함수라고 하면 관계 y라고 합시다. 여기를 뭐라고 하자? x 여기 그 결과가 y 그래서 보내는 관계거든. 그래서 이 x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다 바뀌어. 그 중에 조합은 뭐냐면 반드시 이 정의역이 원소가 1일 때 그 결과값 그 값이 얼마? A1으로 가는 이 두 번째 나온 결과값이 나왔나? 두 번째 결과값이 나오지? 네. 세 번째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을 A4 그때 점점점에서 n번째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값이 나와. 나와요. 뭐 AN 뭐 끝만 있는 게 아니라 n 플러스도 있어. 거기에 나온 결과값이 AN 그럴 때 이런 수의 결과값을 잡아봐. 이때 이 숫자를 보면 자연수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고? 자연수의 알고리즘이라고 해. 알고리즘이 뭐냐? 알고리즘이 자연수의 알고리즘이 뭐냐면 1에 의해서 반드시 규칙적으로 자연수 대입되는 주차 대입에서 1이 대입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2가 대입되고 2가 대입되면 3에 2에서 얻어지는 결과. 그래서 자연수의 알고리즘 컴퓨터에서 쓰는 단어지. 그럴 때 그 나오는 결과값들을 수열의 나열이라고 해서 수열인데 이 값들이 딱 정해져 있어. 의미 아닌 정수. 그러니까 뭐가 돼? 제수의 샵이라고 해. 의미 아닌 정수. 0이나 자연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수들인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런 거를 한문으로 가는 파트가 조합이야. 그러면 이 조합의 카운팅의 가장 기본 1번이 세기적 방법이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세기적 방법이 쉽게 말하면 뭐라고? 일일이 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노가다. 노가다다 이 말이야.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그 규칙을 찾는데 두 번째가 이 세기적 방법을 좀 획기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두 번째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 이런 세기적 방법을 좀 해보면 순수하게 노가다 하면 크게 합의 법칙하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돼. 곱의 법칙 이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크게 나오고 그 다음 3장 가봐. 한번 전체로 3장 가면 뭐 나오냐? 우리 이게 챕터 2가 세계적 방법이야. 챕터 2가 열심히 노가다 잘 뛰라는 얘기야. 그만 빨리 뭐해? 너 대비해. 다른 데다 열하고 가방에다. 그죠? 그걸 다른 데다 열하고 지금 여기 뺄 때가 아니잖아. 자꾸 이렇게 정신을 집중을 못할까? 거기다 넣지 말고 안 보이는 가방에 여튼 다른 데다 딱 여자고. 자, 챕터 2장은 요 두 개를 잘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는데 챕터 3으로 넘어가 봐. 챕터 3은 이렇게 띄어서 구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구하다 보면 좀 이것들이 다 노가다에 그냥 열심히 찾는 방법이야. 이 노가다를 어떻게 쉽게 찾을 거냐 어렵게 찾을 거냐 그 방법이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다음에 이러다 보니 이 조합이 특히 2학기 때 보면
뭐 1학년이나 2학년이나 3학년 보면 2학기 때 도형과 조합으로 나눠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보면 찾는 방법이 규칙이 있어. 규칙이. 그러니까 뽑는다, 나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2장을 배우고 나면 이런 걸 2장에서 잘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3장 넘어갈 때 되면 이런 것들 안에 규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 이 규칙의 가장 대명사가 뭐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와.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공통수학 마지막에 뭐 나오지? 공수원의 그 행렬 바로 전까지 뭐 나오지? 조합과 수목. 그래. 행렬, 그러니까 1학년 공통수학 원 맨 마지막에 행렬이고 그 바로 전에 경우의 수라고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 수녀일과 조합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수녀일과 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수녀일과 조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카운팅, 이런 것들을 찾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어. 노가다 띠는 가장 대표적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생각해봐. 처음에 인수분해를 뭐 하기 전에 이제 제곱분 배우고 인수분해 배운 다음에 뭘 배우지? 2차 방정식 근거할 때 처음에 제곱근 배워요? 네. 제곱근. x의 제곱이 3일 때 근이 얼마야? 뿔만 루트 3이지? 네. 그게 제곱근이야. 그것도 2차 방정식의 근이야. 그러다가 생각해봐. x제곱이 1, 3이면 근이 10제. 근이 얼마야? 근이 x는 뿔만 루트 3. 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지. 중 3학년.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x만 붙여도 답이 구해져 안 구해져? 쉬워 안 쉬워? 어려워. 네. 구할 수 있어? 이게 x 1차항이 없을 때는 쉬운데 이거 그러면 이런 거 만약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x이면 또 나름대로 뭔가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지? 네. 그 인수분해. 근데 인수분해 보여서 인수분해 했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버리면 보여 안 보여? 인수분해 안 되지? 네. 안 돼. 그럼 이런 건 어떻게 구해? 결국은 근해 공식에다 여체. 이런 가정이 있듯이 이런 것들을 2학년, 아니 3학년 때 배우듯이 우리가 무조건 2차 방정식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근해 공식에 내어가지고 구했던 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이런 거 하다 보니 결국 이런 수의 나열, 조합, 수의 나열하는 경우가 카운팅하는 방법이 규칙이 있더라. 그 규칙이 이제 정리로서 가장 중요한 게 수열과 조합을 배운다 이 말이야. 이걸 배워야 이제부터 우리가 뒤에 카운팅. 근데 오늘은 저번 시간에 뭐냐? 이 수열과 조합을 한번 내가 이것도 한번 공부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야? 내가 했어요. 이걸 뭐 숙제라기보다도 해봐라. 해본 사람 혹시? 수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수열과 조합을 저번 시간에 내가 안 끄집어냈어? 끄집어냈어? 수열과 조합을 안 끄집어냈다고? 순열을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셨는데. 뭔 소리야? 학생 학생 5명이 대회장, 부회장, 총무 회장, 부회장 뽑는 경우와 대의원 2명을 뽑는 경우 그래 했냐 안 했냐? 안 하셨. 그거 안 써? 네. 그러면 내가 안 하겠다 그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단어는 카운팅을 잘해서 계산을 해라라고 했으니까 한번 봐보자. 이런 걸 하려 보면 이제 이 카운팅하는 방법을 연구해. 그러면 질문이 뭐냐? 우리가 적으면 뒤수 문자식 같은데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 그러면 집합을 써. A 집합을 했냐? 이거 한 거 같은데? 안 했을까? 그 문제 했어요. 100. 복수 차원으로 한번 해보자 말이야. 1부터 100 중에 2의 배수이거나 그래서 이 사건을 A라고 나. 그 다음에 5의 배수를 사건 뭐라고 봐? B.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합의 법칙과 뭐가 생각나야 된다 그랬지? 곱의 법칙인데 곱의 법칙은 시차가 있어야 돼. 시차. 요거의 곱의 법칙은 A 곱하기인데 이건 또는이니까 시차라기보다도 A라는 사건과 그래서 이거는 합의 법칙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유니언은 뭐냐? 그래서 결국 공통수학 2를 또 이야기를 해야 돼. 이야기에서 뭐 나오냐? 집합 나오지? 공통수학 정과좌표, 직선, 원방, 그 다음에 하나. 근데 이제 이걸 몰라도 집합과 명제를 몰라도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어. 이걸 알면은 더 쉬울 거고 집합을 몰라도 우리가 기억나지?
집합을 A 집합, B 집합을 한번 잡아보자 말이야. 그럼 이 집합은 2의 배수, 2의 배수. 그럼 B 집합은 뭐의 배수? 5의 배수. 그러면 우리가 A 합집합 B라는 거는 요 놈을 품는 요게 A 합집합 B고, 그럼 이 빗금친 부분은 뭐가 될까? 동시에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A 동시에 AND, 이 AND. 그래서 이 합은 5라고 읽으면 되고, 요 AND, 요 기호는 AND라고 읽으면 되는데, 이건 뭐 말이야? A와 B를 동시에. 그럼 봐봐.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는, 그럼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의 개수는, 결론은 2의 배수 구하시오. 이게 뭐의 배수? 2의 배수. 몇 개제? 그럼 1부터 100 중에서 2의 배수는 50개 되지? 네. 50개. 그 다음에 P의 배수는 몇 개요? 20. 5분의, 이거 쓰면 가우정수 5분의 100 이렇게 쓰는 건 이제 알아들어야지. 네.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즉 몫이다 이 말이고, 몫을 의미하고 있다. 1부터 100 중에 5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냐? 20. 그러면 2의 배수인데 보시면 여기는 뭐가 돼? 공통 동시니까 2의 배수 이거 동시에 뭐의 배수예요? 그러면 10의 배수는 여기서도 읽어지고 있고 여기서도 읽어졌으니 A 교집합 B의 즉 10의 배수. 10의 배수는 뭐예요? 10분의 100이면 A 10개겠지? 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그래서 얼마? 10. 그래서 아까 이게 얼마? 50. 이게 얼마? 20. 그래서 저번에 10. 그래서 60 하고 구했지? 복수 차원이야. 그래서 1번 답이 60개라는 거를 저번에 한번 구해봐라 해서 구했던 기억이 나. 복수. 그랬을 때 카운팅을 한가? 모르면 너가 다 뛰어야지 안 뛰어야지? 열심히 뛰어서 1부터 100 중에 2의 배수부터 쭉 찾으면서 5의 배수 되는 걸 하나하나 카운팅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오긴 하겠지. 네. 근데 그렇게 구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럼 그 못하게 문제를 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카운팅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질문이야. 그래서 이번에 이 2.1 그렇게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던 게, 그 다음에 넘어가 보자. 이어사건, 이 이어사건까지 했던 거하고, 이어사건. 자, 그러면 한번 이어사건이 67페이지, 66페이지 봐보자. 같은 문제 풀어보자. 여기서부터 풀면 이제 조금씩 나갈 것 같다. 이어사건. 66번, 66페이지지. 봐봐. 문제 풀면서 하나씩 찾아보자. 이건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했나? 아, 이제 걸려. 숙제를 내줬으니까 한번 봅시다. 죽였어요 이제? 여기까지 아니야? 맞아요. 여기까지 와라. 그래서 이제 이걸 차원으로 쫙 체크해보자. 자, 길이의 문자의 길이가 뭐예요? 4인. 그러면 자릿수로 따지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그래서 4개의 문자를 뱉고 각 자릿수는 뭘로 돼 있어? 0 또는 첫 자리는 0도 가능하니까 첫 자리도 0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0부터 9까지를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그러면 모든 사건의 전체 사건은 아무 말이 없어. 중개에서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뭐요? 여기 1의 자리도 중복을 허락하니까 10의 몇 제곱, 여기 이것도 10가지지? 네. 모든 경우는 10의 몇 제곱? 4제곱. 이 전체 이유는 모든 경우 사건. 그런데 여기서 질문. 그런데 7이 적어도 한 번이래. 그래서 여기다 써. 적어도라는 건 7이 한 번이거나 7이 한 번이거나 7이 두 번이거나 7이 세 번이거나. 그럼 이걸 다 주사라는 얘기 아니? 근데 이제 전 시간에 뭘 배웠냐? 노가다 띄어서 일일이 해도 되고, 아니면 적어도 한 번은, 그럼 7이 한 번도 안 나온 경우가 있겠지?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럼 이 전체가 한 번도 안 나오고, 한 번, 두 번, 이 전체가 12의 4제곱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뭘 빼주면 돼? 전체 여기서 이거 있잖아. 이 사건을 A라고 해. 한 번도 안 일어나는 사건. 이해돼? 네. A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전체 위에서 뭘 빼면 돼? A 빼주면 되겠냐? 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본 문자의 개수가 전체 사건에서 뭐가 7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럼 뭔 말이야? 여기가 7을 뺀 나머지 오란 얘기지. 네. 그럼 몇 가지야? 9가지.
그래서 9의 몇 제곱이야? 10의 4제곱에서 뭘 빼면 돼? 9의 4제곱 빼면 끝나 안 끝나? 끝나는데 이게 또 단순하다 말이야. 계산하는 건 아니야. 네. 10에서 그러면 뭐 나중에 계산은 산수니까 여기서 끝내. 이걸 갖고 10의 4제곱을 계산해서 만에서 해도 되고. 자, 근데 이렇게 안 구하면 어떻게 구할까?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요거 하나하나 다 구해야 되겠지? 네. 금방이야. 만에서 9의 4제곱 얼마? 81 곱하기 81이니까 하면 되겠지?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야. 자, 봐봐. 집중해서 보자. 그럼 1번. 자, 질문하자. 7이 3번 나온 경우, 7이 3번 나온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7이 3번 나와. 이 문제에서. 아, 4번도 있구나. 7이 4번도 있네? 4번부터 합시다. 다 뒤져야 되니까. 7이 4번 나온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해되냐? 네. 이건 10제. 근데 이건 어떠냐? 2. 그 다음 두 번째 7이 몇 번 나온 경우? 3번 나온 경우 몇 가지야? 자, 일단 이 네 곳에서 7이 3개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야? 주사해봐야 되겠지? 네. 몇 가지야? 7이 3번 나오는 경우. 일단 7이 3를 고정해야지. 7, 7, 7. 9개? 무슨 소리야? 4개? 아니, 요 네 개 자리 중에 7이 3개 나오는 경우. 40개? 아니, 7은 7이 3개가 고정, 그러니까 숫자는 7이 고정됐잖아. 네. 그럼 서로 다른 네 곳에서 7이 3번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40개 아니에요? 아니, 그건 전체고. 내가 그냥 질문이 뭐냐면 질문을 해석을 안 해. 7이 3개가 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전체 경우를 물어본 게 7을 왜 자기가 유추해버리냐고 전체를 계산해. 아, 그냥 7을 3개 뽑는 경우잖아. 네. 그러면 4가지야. 네. 그리고 나면 4개가 고정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기 뭐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몇 개야 이제? 10이면 안 되지. 몇 개 해야 돼? 7을 나오면 안 되니까 9가지 아니야. 7 빼고 나머지. 네. 그래서 뭐가 돼? 9 이렇게 해야지. 이게 카운팅이야. 이게 노가다. 정말 순수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낱개를 센다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모든 카운팅을 한 다음에 조사해봐라. 집중해. 네. 그 다음 7이 2번이야. 7이 2번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야 그러면? 6가지. 그렇지. 아까 집처럼 7 뭐 여기 뭐 요렇게 그럼 하나 하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 노가다 띄우면 6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얼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9. 그러면 여기 2개를 고정해서 7을 예를 들어 그럼 나머지 이 두 곳에 뭐가 아닌 숫자가 나와야 돼? 7이 아닌 숫자니까 9의 몇 제곱? 제곱이 나와야 되겠지? 네. 그다음에 네 번째 7이 몇 번 나올 때야 이제? 한 번. 한 번 나올 때. 그럼 몇 가지야 이것도? 7이 한 번만 나온대. 4번. 네 번이제? 네. 네 개. 7이 하나만 나온다. 네 곳 중에서 하나만 7을 고정해라. 네 가지. 그 다음에 그만 그 하나 고정해서 끝. 고정을 하고 나면 나머지 세 곳에서는 7이 나오는데 안 돼. 네. 그럼 7을 뺀 나머지 9개 중에 몇 개? 그럼 9에? 제곱. 그래서 이걸 다 더한 놈이 이놈하고 같아야 돼, 틀려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구하는 사건의 경우도 있고 그러네. 위에는 어때? 여사건이라는 이 적어도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을 이건 카운팅 일일이 연산한 거고 요런 사건을 여사건이다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여사건. 그러니까 뭔 말이야? 모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을 때 전체 사건에서 반대 나오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걸 이 단원이 2.2 전 단원에서 배운 게 이게 포인트였어. 포인트. 그 다음 2.9 이해가 됐나? 네. 그럼 2.7 10을 봐볼까? 자 2.7 지워도 되겠냐? 네. 천천히 한번 해보자. 2.10. 자, 혹시 부분집합 이제 여기 한번 봐봐. 부분집합을 처음 들어본 사람 손. 아 들어봤어? 네. 그러면 부분집합을 이제 처음 안 들었으니까 자 친구들 그러면 내가 숫자를 좀 바꿀게. 했던 것 같긴 한데
자, A가 원소가 4개야. A의 원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야. 그럼 혹시 자,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이건 많은 숫자가 1부터 10이야. 그럼 여기 봐봐. 4개일 때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부분집합의 개수 혹시 4승 개수는 2의 4제곱 기억나? 네. 2의 4제곱이 돼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모르면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 무용지물 돼. 주문이 2의 4제곱 알아? 네. 어떻게 해서 2의 4제곱이지? 그거 나올 수도 있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었나? 아니요 이거 창의융합 때 창의융합 때. 자, 어떤 집합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해. 잘 봐. 창의융합 때 했으니까 바로 자, 부분집합 2의 4제곱 16개를 카운팅한다고 해서 세는 방법. 카운팅을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순서에 가까이 가면 항상 기본적으로 노가다를 끼리 생각을 해. 카운팅한다. 기대지 마. 옆에 칸으로. 그 칸 말고 선생님 칸. 내 수업이 시작했더니 옆에 칸. 아니 일어서 손 빼. 어디서 어른이 하는데 짝다리 짚지 마.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앉아서 친구야 내가 아니지.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어른이 말하면 어른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 수업의 주인은 나야. 현재는 알겠냐? 의자 딱 소리 내지 않게 엮고 왼쪽 거 소리 내지 않게 엮. 자, 카운팅을 할 건데 왼쪽 첫 번째는 노가다 뛸 거야. 그럼 노가다를 어떻게 뜨냐면 일단 부분집합을 했으니 원소가 하나도 아닌 걸 공집합이라고 해. 그러니까 원소를 하나도 안 뽑는 경우 한 가지.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짜리는 몇 개 나올까? 여러분들 잘 봐봐. 몇 개 나오냐? 3, 4.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잘 보면 4개 중에 하나 선택한. 그러면 다음에 뭘 떠올릴 수 있어? 원소가 몇 개짜리? 2개짜리. 써보면 1, 3, 1, 4. 뭐 이것뿐이야? 그건 아니지. 2, 3, 2, 4. 그 다음에 얼마? 이런 카운팅을 한번 해봐야 나중에 사고가 확정이 돼. 그 다음 1, 2, 3 1, 2, 4 그렇지. 1, 3, 4 그냥 하나 끝난 게 아니지. 2, 3, 4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1, 2, 3, 4 자기 자신. 나중에 이걸 친 부분집합이라고 해. 이걸 뺀 거. 여기까지 하면 여기 몇 개야? 토탈 16개야. 우리는 이런 노가다를 낄만 한데 나중에 이 노가다도 줄일 수가 있는 게 원소가 하나 늘면 몇 개가 될까?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가 5개 그러면 2의 5제곱을 하겠지만 이건 암기한 거고 암기. 2 5제곱은 암기고 결국은 내가 원소가 5개면 이거 하나 늘고 여기도 5개 중에 2개 여기는 5개 중에 3개 여기는 5개 중에 4개라면 5개 다 이렇게 다 모든 카운팅 할 수 있겠지? 네. 이렇게 카운팅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까는 잘 들었어. 좋았어. 이 카운팅인데 부분집을 또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봐. 이걸 내가 했었겠냐면 자 어떤 전체 집합 X라고 잡아. 그리고 내가 이 가운데를 부분집합이라고 써. 부분집합. 그래놓고 아까 전에 이걸 군체라고 집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고 조합에서는 두 가지야. 군체. 집단으로 집합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아까 전에 대로 원소 객체 봐라. 손 봐. 연필 어디 있어? 너 쉬는 시간에 나한테 와. 끝나자마자. 자, 여기는 객체로 뭔 말이냐면 객체, 군, 집단. 봐봐. 지금 이거는 집합으로 바라본 관점인데 이걸 잘 보면 원소 하나하나가 자 1이라는 원소, 객체, 원소 1이 갈 수도 있고 1이 갈 수도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1은 집합으로 하면 여기서 부분 집합 중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1이 가고 그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게 아까 말대로 1이 갈 수도 있고 바깥에 앉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1이 갈 수 있는 개체는 두 가지야. 그럼 2도 생각해볼까? 2도 들어갈 수 있는 게 1이 갈 수도 있고 1이 갈 수 있으니까 2도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3도 몇 가지야 그러면? 두 가지. 4도 몇 가지야? 두 가지. 그러면 곱에 의해서 2의 4제곱이거든? 네. 그러면 잘 보면 2의 4제곱 중에 1은 1이 가고 2, 3은 1이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 16가지 중에. 네. 그럼 여기 뭐하고 동치야? 요놈 1은 부분집합으로 인정받고 2, 3, 4는 부분집합이 아닌 거 어떤 놈이야? 요놈이겠지? 네. 그럼 이 놈은 어떤 놈이야? 요놈은 이 네 가지 중에 이하고 부분집합 2하고 4는 들어있고 1하고 3은 안 들어있는 놈 이러니 네. 그러면 이거는 바라보는 관점이 조합에서 진짜 중요해. 앞으로 조합에 이 보는 관점을 모임을 전체로 보는 관점하고 원소 하나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두 개는 값은 같아야 돼, 틀려야 돼? 같아야 돼. 이거를 지금 애운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앞으로 조합이 커져. 요거를 단순하게 그냥 2의 4제곱이라고 애우고 있으면 나중에 커지는 방향이 없어. 또 외워야 돼. 요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 두 개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소가 늘어나든 이 개수는 그냥 그거에 따라서 선택이니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 네. 뭐 이런 것들은 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카운트가 한 종류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군체와 개체 집단으로 바라볼 거냐. 왜? 이 다음 것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2의 바탕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일단 2의 10제곱은 되겠지? 네. 10개를 1, 2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봐봐. 1, 2, 3은 적어도 하나 포함하네.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야. 1, 2, 3은 적어도 하나. 그러니까 1이 있을 때 이게 카운팅이 너무 많지? 적어도 하나. 1, 2, 3이 하나 들어있는 경우, 2개 들어있는 경우, 3개 들어있는 거 다 추사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해야 돼. 하나짜리. 그러니까 요 1이만 있고 나머지 그러면 2에 여기만 빼고 2가 9개. 2만 들어있는 경우, 3만 들어있는 경우 또 축복되고. 그래서 이걸 노가다 띄어라. 그럼 이것 중에 적어도 하나. 너무 많은 케이스야. 1, 2, 3을 포함하지 않는. 그러면 요 중에 요거의 이어사건이 뭘까? 이어사건은 1, 2, 3을 포함하지 않는 이 사건을 A라고 하면 A의 이어사건은 1, 2, 3은 들어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네. X에 들어있으면 안 돼. 그러면 아예 1, 2, 3은 여기 들어있지 않아야 되겠지? 네. 그럼 어디 있어야 돼? 1, 2, 3은? 네. 무조건 여기 있겠네? 네. 그럼 나머지 4부터 10. 4부터 10은 여기 가거나 1이 가거나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이 개수는 몇 개일까? 2에 10에서 뭘 빼면 돼? 3. 왜? 3을 빼겠어. 무조건 1, 2, 3은 반대로 여기 있기 때문에 원소 하나하나를 보면 되겠다. 이해되지?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사건에서 전체 사건에서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2에 10에서 뭘 빼면 돼? 2에 7을 빼면 되겠네? 네. 아, 2란 맞지? 2에 10은 얼마냐? 그러면 답은 그만 전체 2에 7 2에 10은 얼마? 1024 2에 7은 128. 오케이.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끔 계산합니다. 896 나오냐 안 나오냐? 나와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 봐라 라고 한 거지. 자, 그 다음 2.13 봐봐. 2.13 마지막 문제 또 봐봐. 볼 수 있지? 네. 8명을 일렬로 하는데 여기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잘 들으면 돼. 사람은 고유명사 써.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다 구별돼. 사람은 고유명사니까 구별한다 말이야. 사람 한 명 한 명을 구별한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특정한 물건이 아닌 것들은 다 그냥 구별하지 않는다. 근데 8명을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A부터 A1부터 A2가 있으면 숫자로 A8이라고 하자 말이야. 그럼 이 8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뒤에 3장 챕터 3에서 분명히 나올 게 순열과 조합이라겠지. 순열과 조합에서 나와. 순열과 조합에서 한번 이야기할 건데 지금 오늘은 처음이니까 저번에
그래서 일렬로 나열한다는 건 몇 가지냐? 8. 처음에 맨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게 8가지, 그 다음 7가지. 그래서 결국 다 곱한 모든 경우니까 뭐가 되냐? 8팩이냐? 네. 이 8팩을 계산하진 않아이. 8팩은 대단히 큰 숫자이. 6팩이 얼마냐? 6팩이? 720. 5팩이 120이니까. 그러면 뭐 720다 또 7 곱하고 8 곱하고 56 곱하니까 숫자는 커. 계산은 산수. 그러니까 내 말은 맨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성질을 다 정리해서 나온 다음에 산수는 중요해. 근데 중간에 이거 한다고 아직 전체 과정이 안 가고 있는데 계산하고 있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맨 마지막에 다 떨어지고. 근데 신기하게 아직 가는 과정이지. 네. 아직 다 가지 않았어. 여기까지만 읽었어. 이해되냐? 네. 근데 계산하고 있어 막 이걸. 아유.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하고 있어 진짜. 지금 보고 있냐? 그래서 이걸 8팩이 얼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왜 중요한다고 생각하고 막 계산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지금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지. 네. 자 그다음 그럼 특정한 학생 이 안에는 특정한 8명의 A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단 이야기야 A. 그럼 A를 뺀 몇 명이야 돼? 7명. 이 안에 A라는 학생이 있고 나머지 7명이 있거든. 그런데 양 끝에 서지 않게 하는 방법이래. 양 끝에 서지 않게. 뭔 소리냐면 이 안에 이 전체 안에 이렇게 쭉 나열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나열하면 총 자릿수가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양 끝점이 이제 네. 이해되니? 네. 그러면 양 끝점에 서지 않는 방법일 수는 뭐냐라고 했어. 그럼 이거 여기에 A가 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간단해. 여기다 세고 여기다 그리지 말고 이런 건 뭐 다른 거 없어.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만 오면 되잖아? 네. 안 그래?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A가? 6가지. 6가지 아니야? 네. 그래서 여기 이 안에 올 수 있는 A의 경우의 수는 6가지야. 그러면 6가지에서 A를 고정했네요? 네. 됐냐? 네. 그럼 나머지 장수가 몇 개 남아? 7개. 그럼 나머지 7명을 나열하면 되잖아. 네. 그럼 돼 안 돼? 돼요. 그러면 된다. 그래서 뭐 8팩에서 8에서 2빼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카운팅을 하면 이 사건은 일단 여기가 A 오는 경우 여기가 A 오는 거 여기서 2개의 7팩 이렇게 써가지고 그럼 7팩 묶어라. 그래서 7팩 묶으면 8팩 이건 8팩은 뭐야? 8 곱하기 7팩이겠지. 네. 그럼 2는 뭔 말이야? 여기가 A 오고 나이란 경우 그다음 여기가 A 오고 나이란 경우 그래서 결국 보면 7팩 묶어 나가니까 8팩이 얼마? 2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데 카운팅을 하다 보면 어떤 방법이 나오지? 그냥 그대로 답을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나? 네. 계산은 산수형이 뭐 8팩이 얼마냐 이건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거 계산한답시고 계산도 하기 전에 막 이것부터 하는 건 진짜 발음 근데 하고 있어 진짜 그러면 안 돼. 네. 자 그다음 오늘 이제 3-2 되냐 설명이 네. 2-3으로 가보자. 제일 중요한 부분 하자 오늘. 자 원래 정상적이라면 3장을 오늘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더 중요한 거니까 자별 6개 그러니까 6개 6개 7개로 하자. 별 7개 별 7개 나중에 별이 5개부터 6개, 7개, 8개, 9개, 10개인데 보통 9개는 없어요. 10개는 그냥 문제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뭐 거의 우리가 이 정도 난이도는 최고 레벨인데 별 10개짜리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풀지 않은 것이 자명할 정도고 별 5개짜리는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난이도를 따지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보편적인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들인데 이 정도는 성질 위주로 하고 8번은 이제 여기 딱 이거에 나눠요. 성질이 중요하고 7번하고 8번은 이 사이는 성질보다 연산이 어려운 것들 7, 8은 연산이 어려운 거고 6, 7 사이에는 성질이 처음 본 것들 성질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것들 근데 성질을 안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이 7, 8은 성질을 알아. 근데도 불구하고
성질보다는 연산이 더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6에서 7이 보통 성질을 알아야 될 뿐인데 성질 몰라도 풀 수 있냐? 이 정도가 5번. 근데 이제 여기서는 6에서 7이라는 이유는 요 전단사라는 걸 성질을 보면 못 풀어. 그러면 이 전단사란 말은 성질을 알아야 될 거. 아까 거는 이해만 하면 구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성질을 모르면 못 푸는 건데 그 성질을 나오려면 이 전단사는 함수에서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함수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단어는 일단 함수의 개수를 이해해야 돼. 함수의 개수를. 함수의 개수를. 자,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함수의 개수를 어떻게 이해하냐. 한 장 넘겨봐. 어디 있냐면 함수. 자, 먼저 함수라는 거는 F 매핑 사상이라 펑션이라고 해. 여기서 X에서 Y로 보낸다고 써. 그럼 몇 가지 이야기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근데 여기 집합은 A, B, C가 있다고 하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하는데 이 함수를 써.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 짝대기 EQ 노란색을 별 이게 이 나중에 따로 설명 안 되고 이제 앞으로 함수를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말할 수 있어. 함수를 말해봐라 그러면 함수는 이 보내는 사상 요 매핑 집합 모임 이 모임 보내는 모임을 뭐라 하지? 정의역이라고 해. 도메인이라고 하고 그냥 도메인 정의역이라고 해. 그리고 받는 집합 이런 받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해. 코도메인이라고 해. 코도메인 이렇게 쓰는데 뭐 그건 뭐 영어는 안 써도 되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 기호는 이 A 거꾸로야. A는 모든 그러니까 모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요거 봐봐. 이거를 존재라고 하거든. 존재한다. 그러니까 fx로 y인데 이 부분에서 이쪽에서 1이 가는 것을 이 f1 뭐 또는 f2 또는 f3 또는 f4를 우리 이런 값들을 치역이라고 해. 치역이라고 해. 그러니까 함수는 정역과 공역과 치역을 이루어진 관계인데 어떻게 읽을 줄 아냐? 요게 노란색이 함수를 읽는 방법이야. 자, 가장 중요한 기호가 뭐냐? 요놈. 이거에 그러니까 A의 거꾸로 그래서 앞으로 A는 이렇게 쓴 거 모든 나중에 왜 중요하냐? 모든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나와야 돼. 그리고 이거는 이게 존재의 거꾸로 여기 이거든. 이렇게 하면 존재야. 존재란 뜻. 존재인데 짝대기 하나 더 붙어 있어. 네. 이건 이 하나는 유일하다는 이야기야. 유일하게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일은 어딘가 갈 거야. 가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말이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요 말 때문에. 일은 하나로만 가야 된다. 존재하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가 안 가. 그래도 안 돼. 4는 가야 돼. 2도 가야 돼. 3도 가는데 요건 안 된다면 하나만 간다. 이게 그 뜻이야. 유일하게 존재한다. 헐! 봐야 돼. 그래서 이 노란 걸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읽어. 한번 그럼 써봐라. 그러면 말로 하지 마. 그냥 이 기호 쓰면 끝나. 요 짝대기 2개. 이 영어 존재 exist의 약자의 거꾸로 수식. 그럼 뭔 소리야? F1도 가야 되고 F2도 있어야 되고 F3도 F4도 이 중에 하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정역과 공역과 치역을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라지 X는 정역, 라지 Y는 공역, fx는 치역. 이게 아주 아름답게 관계하는 걸 우리는 이걸 함수라고 해요. 함수. 그래서 오늘 이 2.3은 전반사라는 말은 일단 함수의 기분이 가장 커. 그럼 먼저 함수란 말을 이해해야 함수가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1번 봐봐. 국가, 도시
국가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내가 화살표를 보내봤거든. 이렇게 화살표를 거꾸로. 국가, 도시, 도시, 국가. 내가 아무것도 안 배웠어. 기어났어. 여러분들이 보기에 1번, 2번 중에서 함수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네. 그러잖아. 근데 1번은 어떠냐? 만약에 내가 여기다 대한민국 하면 여기에 막 서울, 인천,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부산 이렇게 쓰면 문제가 다 이렇게 돼버리지. 네. 그럼 이게 국가와 도시를 국가를 정의역으로 하면 아 이게 함수가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 네. 근데 도시는 어떤 도시를 쓰든 국가는 거기 하나니까 뭐 인천, 부산, 서울 써봤자 결국 요거의 정의역 아까 있었잖아. 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만 가면 되니까 뭐 한 곳으로 다 가더라도 이건 어때? 아 내가 이렇게 잡으면 이 도시를 이렇게 잡고 국가를 공역으로 잡으면 이건 함수를 만들 수 있겠구나. 뭐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애초에 이놈은 나올 수가 없는 경우잖아. 내가 어떤 집합을 잡고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함수 단원에서 우리가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단원 큰 단원은 조합이야 조합. 카운팅. 그러니까 함수로 애초에 처음부터 만들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공통수학 2는 함수라고 쳐. 함수 범위에서 문제를 풀어라. 이게 공통수학 2의 내용이라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조합이야. 그러면 애초에 이게 함수가 되려면 무엇과 무엇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정의역과 공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네. 내가 이 문장을 읽고 이게 공역이고 이게 정의역인 걸 자기가 잡아야 돼. 이게 조합의 특징이야. 조합은 그래서 언어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근데 공통수학 2는 그냥 함수라고 주고 풀어. 이건 함수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봐. 그거 주원이 우리 참아서 얼음 먹고 와. 얼음 먹고 와. 그래서 지금 함수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제 지워버리고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세보자 말이야. 그럼 첫 번째 지워버리면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함수라는 걸 알았어. 이걸 F라고 합시다. 그러면 1번 질문이야. 자 그러면 이 옆에다 할까? 자 그러면 이런 함수가 나올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이 질문이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건 조합이거든. 조합은 카운팅하는 게 중요하지 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 이게 함수라면 그러면 이 함수가 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냐라고 질문한 거야. 간단히 생각해보지. 처음에 어때? 외워서 나오면 안 되겠지? 네.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그럼 이게 객체로서 원소 연소. 요놈이 갈 수 있는 게 3가지. 2로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3에 갈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4가 갈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그럼 우리가 이런 케이스 중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나온 것도 함수 한 종류잖아. 네. 그러니까 답은 몇 개? 3의 몇 제곱이야? 4제곱. 4제곱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고 했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네. 뭐라고 되어 있어? 전 단사라고 되어 있네. 그럼 좀 다르겠네. 그럼 여기는 함수가 됐으니까 이제 전 단사인데 단사부터 이야기할게. 전사도 중요하지만 단사부터. 이건 1번 되면 여기서 1번 단사 함수 이걸 1대1 함수라고 해. 함수. 그럼 1대1 함수는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자 치우고 나면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가 이게 어딘가 가? 그럼 x1하고 x2가 이때 이 x를 여기서 뽑은 놈이 아까 그 함수 지워버리면 안 되겠지? 요 Q를 꼭 기억을 해. 기억을 꼭 해. 요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이 함수할 때 요거 하나는 말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x1, x2는 어디에서 뽑냐면 여기서 뽑는 거야. 그럼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 두 원소가 같지 않으면 화살표가 반드시 fx1도 fx2도 같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원소가 같지 않으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놈은 다른 놈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3도 이 두 개 중에 하나니까 다른 놈으로 가야 되니까 4는 가야 되니까 결론은 이 단사가 되려면 요 x 정역보다 공역이 크거나 같아야 돼. 이게 중요해. 그러면 뭐 D, E 5개가 될 수 이건 가능하겠네. 네. 이런 경우처럼
그래서 x1과 x2 정의역에 있는 두 원소가 같지 않으면 그 결과값도 다른 놈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면 되겠다는 이야기지. 네. 그리고 나열을 하겠지. 네. 그래서 뭔 소리냐면 잘 봐봐. 이게 단사라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 네. 5개 중에서 4개를 뽑는데 다 다른 놈 뽑아야 되잖아. 네.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래서 자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 5가지. 2가 갈 수 있는 게 4가지. 1이 간 놈 빼고 가는 얘기네. 네. 4가지. 그러면 3은 어떤 놈이요? 2하고 2가 간 놈 빼고 가니까 3가지지. 네. 4가 가는 놈 몇 개지? 2가지. 2가지로 끝내라. 네. 그러면 나중에 여기 어떤 아니요. 성질이 있겠지? 네. 이건 언제 배우냐? 3장에서 배운다 이 말이야. 몇 장에서? 상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가 카운팅이라고 그래. 세는 방법. 근데 이렇게 세면 나중에 맨날 나올 때마다 너가 됐다는데 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성질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3장의 내용이고 지금 2장은 뭐야? 그냥 원리 카운팅 잘하는 얘기야. 카운팅을 잘해라. 그러면 반사가 뭔지 이해가 돼야 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붙어. 이거 뭐라고 돼 있냐? 전사. 전사는 근데 이 말은 크게 체크해도 잘 몰라도 돼. 근데 여기서 이제 1호의 함수는 좀 뭐가 달라지냐면 봐봐. 여기에서 이 규호 중에서 요 체크가 f, x와 라지 x를 해도 되고 증의 모든 원소가 그럼 라지 x는 뭐냐? 여기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말해. 이꼴 y. 그럼 뭐야? 이건 뭐가 같냐면 치역. 이건 뭐냐면 공역인데 이게 치역이 아무리 많이 맞춰 4개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사가 안 나와 또. 어떻게 나오냐? a-x가 1, 2, 3, 4, 5가 되고 y가 a, b 2개만 해서 2개짜리로 있다 하자. 그럼 이렇게 하면 함수가 이렇게 있어. 두 번째. 그러면 원소가 4개, 5개야. 너 a, b로만 가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함수가 되잖아. 돼 안 돼? 그럼 이렇게 되면 빈 상자 봐봐. 치역이 몇 개야? 치역이. 여기 치역이라 하면 아까 여기서 뭐야 돼? fx를 말하고 이 fx는 f1, f2, f3, f4, f5가 가는 놈들 a, b. 그러니까 여기서 치역도 뭐야? a, b. 공역도 얼마야? a, b. 그럼 뭐하고 뭐가 같아? 치역과 공역이 같네. 그럼 이런 함수를 뭐라고 읽자고? 전사 함수라고 읽자. 그러면 개수가 몇 개일까? 또 이게 중요하지. 왜 중요해? 함수의 성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합론은 뭘 구하는 게 중요해? 카운팅. 개수가 중요하다. 공통수학 2에서는 함수가 중요하고 여기서는 그런 카운팅하는 개수가 중요하다. 그러면 자 혹시 여기 봐봐. 집합이 5고 여기가 2개고 그럼 여기를 이용해서 이 개수가 몇 개일까 한번 도전해볼까? 인 함수의 개수, 인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찾아볼까? 나온 사람 있으면 말해보고 안 나온 사람이 시작. 2분 줘볼까? 뭐 카운트 타이머가 없네. 어디가 무슨 타이머가? 13강의실에 붙어있던 것 같은데. 아 13강의실. 얼른 13강의실 하나 보고 보니까. 컴퓨터리 다녀보세요. 13강의실도 없어. 네? 도대체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 토요일날 했을 때 13강의실에 쓰던 것 같은데. 토요일날 너 엄청 세린다며? 아니 나 경주스 정답 30가지. 버텨 지금. 이로의 함수. 자 나온 사람 벌써. 오케이 조진이 얼마? 30가지. 30가지? 오 30 딩동대 어떻게 30이야? 일단은 저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A랑 B에 향할 때의 경우의 수를 구했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이렇게 30까지 잡을 때 오늘 배운 걸 뭔가 끄집어냈을 것 같은데 오늘 배운 것 중에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아까 지웠지만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는 집합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1이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네. 2가 갈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그러니까 2의 몇 제곱이야? 5제곱. 5제곱.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 중에 앞에 바로 여사건 있었잖아. 여사건. 네. 그러면 뭐냐면 5, 39 잘했어.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이렇게 가는 경우는 어때? 이렇게 가는 경우는? 수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전사가 아니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한 가지니까 결국은 이건 여사건.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공역과 치역과 공역이 되지 않는 건 이렇게 하나. 또 반대로 전부 다 뭘로 가는 경우? B. 다 B로 가는 경우 있지? 네. 그러니까 여사건 A 여사건은 몇 개? 2개. 그러니 답은 32에서 뭐 뺀다? 2를 빼줘. 아주 잘했어. 이게 오늘 배운 걸 이용해서 충분히 뭘 끄집어냈다? 전사함수의 개수를 끄집어냈다. 그러면 뭐 이건 나중에 좀 더 그럼 복잡해지려면 요것도 늘어나고 요것도 늘고 뭔가 있겠지?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가 있을까? 전단사. 이 두 개를 합친 걸 뭐랄까? 단사. 발음하기 더 좋아서 전자를 붙인 거니까. 단전은 좀 어렵잖아. 그래서 발음하기 좋아서 전단사가 된 거야. 그러면 전단사가 됐으면 결국 이 말은 위에도 맞아야 되고 동시에 아래도 맞아야 되지.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뭐가 숨어져 있어? 어떤 단어가 숨어져 있을까? 전사. 주어미역과 치역이가. 치역과 공역이가. 그 말은 다 개수가 같단 말은 이것들을 봐봐. 요건 4개, 5개, 여기는 5개, 2개는 다 안 되겠지. 다 그럼 뭐가 같아야 돼? 주어미역과 공역과 치역이 싹 같아야 돼.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지우고 나면 요거는 뭐 지워버리자. 그럼 이런 거는 전단사가 돼, 안 돼? 돼요. 전단사가 될 수 있겠지? 네. 뭐 이렇게. 그럼 1은 A로 가고 2는 C로 가고 3은 B로 가고 4는 D로 간다. 이게 전단사가 되잖아. 네. 주어역과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같다. 그럼 이런 경우는 몇 가지일까? 지금처럼 4팩이 그대로 되겠지. 왜 4팩일까? 있는 그대로 나열하는 거 아니야? 네. 서로 다른 4개를 쫙 나열했을 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그러니까 1이 갈 수 있는 게 4가지 2가 갈 수 있는 게 3가지 3이 갈 수 있는 게 2가지 1이 갈 수 있는 게 1가지. 그래서 오늘 배운 전반적인 거 다른 건 다 떠나서 전사, 단사, 전단사 그리고 이 전단사를 여긴 좀 달라. 여기 함수가 붙어 있잖아. 네. 전단사는 나중에 일명 1대1 대응이라고 딱 붙어. 그러니까 아직 대응이란 말을 크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명칭이 1대1 함수는 함수에 붙어 있는 말이고 1대1 대응은 전단사에 붙어 있는 말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함수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공통수학 2에서 나오잖아. 함수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좀 뭐 배운 아직 딱 거기 아직 안 들어갔잖아. 들어간 사람 손. 들어갔잖아. 공통수학 2 함수 파트가 들어간 사람. 너 들어갔잖아. 아니야? 아, 그냥 무시해. 나중에 배우면 알았어. 무시해. 이제 배웠네. 자, 예. 알았어. 모른다 그래. 그러니까 함수는 나중에 어떤 거 있냐면 함수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함수는 당연히 정역과 치역이 중요해. 뭐가 중요해? 정역과 치역의 관계가 중요하지. 함수에서 공역은 중요하지 않아. 아니. 그런 개념이야. 근데 여기서 카운팅은 달라. 조합에서는 정역과 공역과 치역의 개수에 따라서 카운팅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함수에서 바라보는 이 성질과 조합에서는 이 함수를 갖고 와서 보조로 쓰는 거지 함수가 주가 아니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역과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해석할 수가 있다. 자, 그럼 한번 문제 푸는 거 크게 보시니까 바로 이제 예제로 들어가면서 문제를 자, 연습 문제 가보자. 연습 문제 가볼게요. 자, 연습 문제 봐. 여기서 내용을 설명할 것이 맞아. 오늘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할 거니까 2.14부터 하나씩 앞에 배운 거를 연습 문제에다 살을 붙일 거니까
자, 봐봐. 첫 번째 질문이 뭔지 한번 읽어. 문제를 이해해야 돼. 자, 문자열이 0과 1이란 말이 뭔 말이야? 이진수. 0과 1에 대해서 쓰고 안 쓰고 이진법이 선택한 아닌데 길이가 n에 뭐가? 있는데. 그냥 쓰라는 건데 0과 1인데 자릿수 같은데 이진수인데 2가 있으면 이분수가 이거 왜 있지? 잠깐만 그게 문제야. 부분집합이 0과 1의 문제를 말할까요? 0 빼기 1은 아니고. 그냥 0짜리래 0 쓰냐 안 쓰냐고 한 거니까 그냥 이 부분집합의 개수와 끝 그다음 문자열이 0n을 0과 1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n자리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 나의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야. 여기까지 끊어.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2n개 1번 끝. 그 연결하면 안 돼. 길이가 몇 개? 길이가 n개 그러면 1의 자리 10 이거 자리수에서 이 자리가 몇 개야? n 자리 알겠지? 네. 그런데 n 자리인데 여기에 쓸 수 있는 숫자를 몇 번 보셔? 0하고 1만 써라 말이야. 이진법. 이진법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에도 쓸 수 있는 게 뭐하고 뭐요? 0과 1. n번째 자리에도 0과 1. 그러지? 그래서 이진법을 그러면 이 개수는 0과 1이니까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2의 몇 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이니까 2의 n제곱 아니야? 네. 그래서 결론은 이 1부터 n까지를 부분집합으로 하는 놈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0은 여기서 000하고 같을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00000000001로 된 놈은 어떤 놈이야? 이집법으로 따지면 2의 n제곱. 아니 여기서 말하면 2라고 같은 놈 아니야? 1. 네. 2는 어떤 놈하고 같아? 2는 어떤 놈? 1요. 1령하고 같겠지? 네. 그 말이요. 0, 1, 0, 이거 쭉쭉쭉쭉 0은 뭐 쓰나 말이야. 0은 그냥 0이고 공집합. 그러면 1 빵빵은 뭐하고 같아? 1방 4. 4지. 그러면 3은 어떤 놈하고 같다는 얘기야? 1, 1. 이건 3 아니야. 그럼 여기서 n이라는 3은 여기서 어떤 놈하고 같냐 이 말이야. 이진법으로 1, 2라고 같다 이렇게. 네. 그럼 나오는 모든 카운팅이 다 대응이 돼 안 돼? 1대1 대응이 됐지? 네. 그래서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뭔 말이야? 정역과 공역과 추이 같은 뭘 가져야 돼? 1대1 대응. 전단사냐 아니냐 질문한다. 전단사 되지? 역함수가 뭐예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역함수는 아까는 공통사 2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공통수가 있으니까 버려 그냥 여기까지는. 네, 공통사도 배운 사람이. 공통사 2 공통사 2 함수까지 안 돼. 여기 안 배웠잖아 다. 그러니까 무시. 이게 배웠는데요. 그냥 무시해. 그래서 왜 자꾸 남의 신경을 꺼? 네가 안 배웠으면 안 배운 거지. 앞에서 어떤 안 배웠던 신경 꺼. 자 그래서 이 발은 0부터 1거 그러니까 그러면 1빵빵은 뭐하고 같다는 얘기야? 4니까 결국 여기서 충분히 나이라는 모든 수와 그러니까 이 n은 실제 0하고 같은 놈이야. 요 놈을 n으로 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n-1을 뭐하고 대응이 되게끔 1로만 다 된 놈 있을 거 아니야. 1로만. 알겠냐? 네. 그럼 그 놈이니까 결국 이 개수와 이 개수가 대응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지? 네. 그러면 여기 나온 모든 개수가 1대1 대응이 뭐야? 주어역과 공역과 취역이 같으면 그 말은 1대1 대응은 하나하나가 다 생이 맺으면 그리고 이제 역함수는 그냥 안 배운 상태에서 아까 말고 함수 이건 역함수는 함수의 개념이죠. 중에 1대1 대응이고 y = fx 있을 때 요 x와 y를 바꿀 때 그러면 1대1 대응이 돼야 돼. 역함수를 가지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래로 불러기는 함수 있잖아. 이런 것들 2차 함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함수 있어. 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런 함수는 꼭지점이 얼마야? 1,1년 얼마 나오지? 3 나오냐? 4냐? 1,3인가? 꼭지점이 1,3 아니야? 이해되냐? 네. 그럼 이런 함수는 1대1 역함수로 하면 요 놈을 어떤 놈을 알파로 잡으면 이게 F알파 아니야? 그럼 F알파를 반대로 이 놈하고 하나씩만 맺혀야 되는데 이쪽도 있지? 네. 그럼 이런 거는 뭐가 없어? 역함수가 없다고 그래?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니까
역함수를 무시하고 역함수를 언제 배워야 되냐면 공통수학 함수를 좀 야무지게 다 배워야 쓰는 단어인데 결국 이거는 그 정도를 안다라고 낸 거니까 내가 이거 그냥 내가 무시하면 되잖아. 지금은 무시. 몰라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행계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 이행계. 문자 n을 0과 1로만 쓰는 경우도 이행계. 그럼 그 숫자와 이행계가 다 1대1로 대응되냐 그 뜻이야. 됐고. 자 봐봐. 아까도 말대로 0과 1 중에서 1이 정확하게 K개. 그러면 아까도 말대로 0이 하나도 안 나오고 1이 하나도 안 나오고 이건 1, 2개, 3개. 그럼 나중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대응하냐라고 설명한 거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숫자를 n을 자 지금부터 한번 연필 들어보자. 정확히 K개 뭐 중요하지 않아. n을 16이라고 합시다. 16은 너무 길어. 길이가 8 정도는 쓸 수 있겠지. 네. 길이가 8이면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8팩? 8배? 아 이진법. 아. 0과 1 문자 지금 여기까지인데 문자 10. 그러니까 문자 길이가 8개. 근데 그 각 문자에다 0 또는 1로만 쓸 수 있대. 2의 8제곱. 그렇지. 2의 8제곱 몇 개야? 응? 250. 그럼 256개의 경우가 나오잖아.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중에 그런 문자의 중에서 그 8개 중에 처음에 생각해봐. 00부터 시작해 안 해? 이렇게 8개. 네. 됐지? 네. 그럼 256번째 딱 되면 뭐가 끝나? 뭘로 끝나? 그럼 1이 몇 개야 이거는? 8개. 1이 8개지? 네. 장난치지 말고. 그럼 1이 7개도 있고 1이 6개도 있고 1이 5개도 있고 1이 4개도 있고 3개도 있고 2개도 있고 1개도 있겠지? 네. 자 그래서 정확히 1이 정확히 K개. 그러면 이 K가 1일 때 K가 1일 때 0부터 있겠지 정확히 0개 1개 2개 그 다음에 개 7개 8개 얘 문자 L의 개수를 전단사로 설명해라. 그럼 0인 개수 1인 개수 2인 개수 3인 개수 왠지 부분집합하고 똑같이 대응되네. 오, 네. 지금 시작 그걸 만들어 봐라 이 말이야.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그만 답이 나왔어 벌써. 256. 개수를 하지 말라니까. 여기는 개수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지금 뭐야? 문 전단사가 뭐가 돼야 돼? 전단사가 되려면 1대1 대응. 그러니까 집합이 나와야 돼. 모임이 나와야지. 지금 이 모임이 지금 이쪽은 어떻게 돼? 문자에 1인 개수가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오, 네. 그러면 부분집합으로 따지면 1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경우, 1이 1개 들어있는 경우, 1이 2개 들어있는 경우, 1이 3개 들어있는 경우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지? 1이. 아까 이 집합의 x, a라고 하면 8 어? 네. 0이 하나도 없는 건 한 가지겠지, 5개체 네. 1이 하나 있는 경우 몇 가지요? 8가지. 그래, 그럼 아까 말대로 8가지가 여기 1 빵빵빵빵 그러니까 1 빵빵빵빵 0, 1 빵빵빵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니까 뭐라고 쓰면 돼? 부분집 집합을 뭘로 잡는? 0부터 8은 안 되겠지. 8은 대응이니까 8도 되나?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자 1이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경우. 내가 문자 1 1이 정확히 K개 이거 빼야 될 것 같은데. 빼면 이게 빼야 되겠지. 하나일 때부터 8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할까? 이것의 부분집합의 개수 쓰자. 이렇게 쓰면 그러면 1 하나일 때 2 3 8 그러면 이게 다 안 들어갈 때도 있지.
그럼 이게 연결되고 동치가 됐다. 그러니까 0을 빼고 이 부분집합의 개수로 하면 이게 1부터 8이니까 그럼 1만 있고 2가 안 되는 거 하나일 때 이해되지? 네. 그렇게 쓰면 그 이 집합을 잡으면 요 집합의 총 몇 개? 2의 몇 제곱이냐? 8제곱과 동치 아니야? 동치. 그러니까 1대1 뭐라 쓴다? 1대1 대응성. 그러니 전반사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면 1부터 8까지의 원소를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요놈은 1대1로 대응이 된다. 그래서 요 연습 문제 2.15를 뭘로 표현하냐? 전단사로 설명해라 그랬으니 요 하얀색으로 설명을 한 거다. 원소를 집합의 원소를 1부터 8까지 가졌을 때 그럼 1이 뽑히고 나머지가 안 뽑힌 경우는 이해가 되겠지? 네. 답은 NK 2.16으로 이제 여기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네요. 혹시 NK를 알아듣나? 네. NK가 여기 있어. NK가 뭔지 한번 뒤에 미리 자, 그렇지. 자, 연필 들어. 나올 걸 미리 하니까 오늘 이제 할 거야. 3장. NCK랑 자, 지금부터 아이! 이제 지금부터 중에 그러니까 앞에 건 또 몰라도 지금 괜찮아. 또 그거야. 앞에 노가다니까 노가다는 사람마다 성향이야. 잘 푼 사람도 있고 못 푼 사람도 있고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느리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런 성향이 주구난방인데 결국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공부를 그렇게 하면 잘한 놈은 계속 잘하고 못한 놈은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거야? 그런 걸 해결하는 게 성질 아니야. 만약 그런 성질이 없이 노가다만 해라 그러면 빨리 감각이 뛰어난 애는 빠르겠고 감각이 느린 애들 이해력이 좀 떨리면 계속 푸는 것도 속도가 느려지겠지? 네. 그럼 못하게 공부를 해. 그걸 다 커버해서 또는 새로운 성질. 그게 이거야. 지금 앞에까지 잘 보면 막 문장으로 해석을 해서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답이야. 여기 보고 있지? 근데 지금 이 시간은 3장을 미리 갖고 올 거야. 몇 장을? 3장, 챕터 3을. 자, 어떻게 갖고 오냐? 미리 갖고 올 거야, 미리. 잘 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3장이 뭐냐면 이제 그거를 수식으로 성질로 쓰고 싶다는 거야, 성질로. 중학교 2학년 문제나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면 일일이 노가다를 띄지 않고 이걸 한번 성질로서 접근해서 모든 수학적 성질 그 카운팅 조합을 하나의 주문으로 바꿔서 이제 노가다 띄지 말고 성질로 하잖아요. 그 가장 기본이 우리가 인수분해, 대수 그러면 인수분해 떠올려야 잘하지. 그잖아. 문자식에서 대수 인수분해 잘하면 뭔가 연산하는데 편하잖아. 네. 그것처럼 조합도 이거야. 수열과 조합에 대해서 오늘 첫 끝이야. 자, 여섯 개가 있어. 서로 다른 6개라고 써. 나중에 문자로 갈 때는 6개 중에서 첫 번째 3개 선택해서 나열하래. 선택 후 나열하시오. 3개 선택 후 나열해. 그럼 처음에 선택하는 게 나열할 거니까 세 자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처음에 몇 가지 그러면 6가지. 여기 몇 가지야? 그 다음에 여기 얼마? 그걸 수학에서 6P3이라고 그래. 이때 이걸 뭐냐? 퍼뮤테이션. 이거 뭐 퍼뮤테이션을 뭐라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순열이 뭐냐? 순열이 뭐냐? 이 정상적으로 써.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K개 선택 후 나열. 선택 후 나열. 우리는 간단히 그리고 나서 산수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면 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K개 선택 후 나열 하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자 다시 지훈이 이거 읽어. 발 떨지 말고 읽어.
소리 크게 내서 읽어. 애준이 소리 내서 크게 읽어봐. 서로 다른 N개 발음이 없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K 선택도 나열하는 경우의 수. 좋았어. 서로 다른. 다시 지훈이 읽어. 끝이야? 앞에 애준이 읽었잖아. 다시 소리 내서 읽어. 이거 못 읽어? 애준이가 다시 읽어. 아니 주원이가 읽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K개 선택도 나열하는 경우의 수. 좋았어. 다시 지훈이 읽어. 다시 처음부터. 그러면 여기가 6개고 6개 중에 3개니까 6B3을 문자식으로 썼지만 읽어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 6B3이라고 읽지 말고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3개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이 지문 그러니까 그 문장을 해석해야 6 곱하기 5 곱하기 3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내가 자 이거 똑같은 문장이야. 반에 6명 있어. 근데 회장, 부회장, 대의원을 뽑는 경우에 몇 가지냐면 대의원. 뭐 뽑는 경우 반 6명 중에 회장, 부회장, 대의원을 뽑는 경우는 총무라고 아까 대의원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명칭을 정확히 총무. 그러면 결국 이거 아니야? 회장 뽑는 게 6가지고 부회장 뽑는 게 5가지고 총무 뽑는 게 4가지인데 왜 중복을 하면 안 되니까. 그 말은 6명 중에 3명 뽑아서 나열해라. 왜 나열이 회장, 부회장, 총무랑 지책이 있을 거니까 다 다를 거잖아. 그러니까 6명 중에 3명 뽑아서 나열해라 라는 말하고 틀려 같아. 같더라 이 말이야 이제. 6명 중에 회장, 부회장, 총무. 그런데 그래서 그냥 6P3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다. 653으로. 자, 계산은 30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문제는 대의원이래. 대의원 3명. 그러면 이건 뭐냐? 여기 색깔이 이제 뭘로 바뀌냐면 3개 선택하는 경우에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경우의 수를 6 컨비네이션 3, 6C3이라고 그게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C가 뭔지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그냥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 경우의 수가 뭐라고? 6C3. 지금 6C3은 중에 그러니까 개수는 이제부터 카운팅하자 말이야. 분명히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어떠냐? 이걸 잘 보면 일단 주머니 안에 3명을 뽑아. 하나 뭐 A, B, C를 뽑았어. 이게 6C3이야. 그리고 나서 나열할 때 이 3개로 나열하는 게 몇 가지일까? 3, 2, 1이제. 그러니까 3팩이제. 그러니까 뽑고 나열했어. 나열. 그럼 이거하고 같아야 돼? 틀려야 돼? 같아야지. 이게 중요해. 그러니 대의원 3명에다가 3팩을 하면 뭐하고 같아야 돼? 3P 아니 미안 6P3하고 같아야 돼? 틀려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순열과 조합을 뗄래야 뗄 수 있게 떼게 하면 안 되고 같아야 돼. 그러니까 같이 묶어. 자 6C3은 여기다 뭘 곱하면 이게 뭐요? 6명 서로 다른 6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에 있어요. 까다로워. 나중에 앞으로 이 콤비네이션은 쉽지 않아. 중복도 많고 복잡하게 연결된 게 많아. 그러면 그걸 나열해 3팩. 이걸 정확히 말하면 위에 있는 문장하고 같아 안 같아? 같겠지? 6B3. 그러면 이거 알아 몰라? 6 곱하기 5 곱하기 4. 거기다 3팩을 나눠주면 되겠니? 그건 산수야. 그래서 최종 서로는 N개 중에서 K개를 뽑는 경우는 NCK에다 뭐 하면 될까? K팩. 이해되지? 이게 오늘 1번 여기까지. 자, 숙제는 이제 안 내주고 시작을 할 거니까 여기가 이제 3장 할 차례야. 몇 장 할 차례야?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제 보면
이 분할하고 이제 3장에 몇 페이지야? 순서 비순서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그러니까 숙제는 어디까지 내주냐면 오늘 97번까지 해. 97에 연습 문제가 2- 그러니까 96페이지 하나 보이지? 설명했어. 그 다음에 96페이지 했으니까 86페이지. 86이요? 86은 하지 마.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를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76 나머지 몇 개 있으니. 근데 76도 설명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96만 해. 오늘 배운 게 96. 이해되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면 3장 갈 거야. 알겠냐? 네. 3장 갈 거니까. 자, 또 준비하자. 네, 근데 96은 해설이네요. 아, 95. 그럼 96이 아니라 몇 개지? 95예요. 95겠지? 그래 도진아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아서 딱. 그래도 또 정확하게 해서 질문한 거니까 이해해야지. 지훈이 나 따라와. 핸드폰 끄고 내 카메라 꺼줘. 카메라